저와 함께 건축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시죠.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굉장히 아는 게 많아야겠는데, 우선 첫째, 우리는 왜 무수한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왜 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늘 있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건물 안에서는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삽니다. 근데 정작 건축이 우리에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죠. 흔히들 많이 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 잘 치고 방수 잘하고 이런 것들이 건축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을 배운다. 이거는 교양으로 배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건축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건가라고 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좀 거창하게 하이데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훌륭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지음으로써 거주할 수 있고 거주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짓는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주하는 걸 배울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도 없거나 적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짓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엔지니어가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짓는 거 하이데거가 이 지음으로써 영어로 빌딩이라고 하는 말에 이 생각을 해보면 건축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음이라고 한 그의 하이데거의 말을 건축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건축은 건축을 배움으로써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나에 살고 있는 무슨 오브젝트, 대상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거기서 뭔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바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지붕이 하나 있는데 이 지붕을 보고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허름해요. 그런데 저 허름한 지붕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한 지붕에 세 가족이 가능한가? 무슨 말인가 저게? 저것도 보면 지붕을 지음으로써 서로 다른 세 가족이 같은 가족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배우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의 한 지붕이란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세 가족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공간은 멋진 것, 예술적인 것,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사회적이란 말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공간이란 말이 항상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간단한 답을 이 사이에서 답을 찾는 건축을 통해서 저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무엇의 사이인데, 우선 나이테를 보자고요.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데, 나이테가 자라는 이유는 자기의 몸과 바깥쪽의 환경 사이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나무는 어디서 자라느냐 그러면 바깥쪽에서 자란다고요. 힘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곧 썩어요. 항상 주변의 사이에서 자꾸만 자라는 것이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요때 나무테는 사이를 가르쳐준다 이거죠. 20세기는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중요했어요. 하나하나가 멋있으면 돼요. 또 그걸 분류를 했어요. 근데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나무가 있고 서로에게 주변에 영향을 주고 모여있는 것이 숲과 같은 이런 시대다 보니까 21세기는 굉장히 사이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음표는 어떻습니까? 음표를 누르면 음악이 됩니까? 음과 음 사이에, 그 사이에 경과가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사이의 예술이죠. 건물로 보자면 건물 하나하나가 환경을 만듭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가 공간과 환경을 만들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있는 아스팔트가 덮인 것, 돌이 뭐 다 붙어 있는 곳에는 이 저 풀도 못 자라요. 오히려 그 간격이 벌어진 곳에 작은 풀들이 돋아날 수 있잖아요. 저런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조의 조각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조각보를 들춰보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은 아주 무슨 완벽하거나 조화로운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형태의 조각물들을 잘라서 조각 난 것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이은 거예요. 그 이어있는 매듭이나 조그만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이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각보 하나를 들춰봐도 아, 사이에 있는 틈이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물 그 자체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사물과 사물 사이에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썸 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어원적으로 뭐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게 있는데 친구 이상의 연인 미만. 친구보다는 좀 난데 연인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친구와 연인 사이.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자세한 말 속에도 뭐냐면 이 썸 타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사이는 사이를 얘기하고 중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게 많다는 얘기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건물. 혼자 아주 멋있긴 멋있는데 뭔가 예술적으로 돼 있는데 아 주변에 나 좀 봐라 라고 하는 건물 많아요. 또는 많다고 짓기는 졌는데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못해 혼자 힘주고 있는 건물. 뭐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건물. 이런 건축물은 외부와 단절된 나무와 같지요. 그러면 자라지가 않아요. 음표만 있고 음표들 사이가 없는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건축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옛날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20세기를 지난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20세기는 특별한 사회예요. 근대주의의 사회였고 근대주의 건축이 만들었어요. 근대주의는 건축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뭐 문학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근대 영화나 문학이나 회화는 그 시기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건축은 한번 만들어지면 50년, 100년 그 이상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주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게 뭐냐? 건축과 도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 도시를 생각하는 이상에는 근대 건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 근대주의 건축은 순수한 건축을 추구했어요. 사이가 없어요. 청결해야 된다. 표백된 거는 전부 다 하해야 된다. 불필요한 요소는 모두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인 건축이 근대 건축이었거든요. 색깔도 보면 하얀색이 최고예요. 다른 색깔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건물 중에 하나를 보시면 근대 건축의 대가인 르꼬르비제가 1926년에 폐삭 주거단지를 졌어요. 뭐 300 몇십 개를 졌는데 분양된 건 얼마 안 돼요. 문제가 많았어요. 뭐 살기 어려운 아주 순수하게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바뀌었어요. 창문에 눈물이 흐르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의 거장의 모습을 뭐 망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버렸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거장의 건물을 뭐 사는 사람이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라 순수함 사이에는 사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저 건물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과 도시에 광범위하게 펼쳐 있습니다. 지금 그 영향이 우리가 사는 것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주택단지들, 이걸 레빗타운이라고 그러는데 1959년의 사진이에요. 단독주택지가 땅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주택지를 하나씩 전부 다 심었습니다. 끔찍하죠? 여기 있는 사진의 한 4배쯤 돼야지 저 전체 대지를 볼 수 있는데 저것은 미국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체계처럼 보입니다. 저거는 그렇게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지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걸 보고 근대 건축의 도시의 개념을 맞아서 지역지구제를 만들었어요. 공업지역, 주거지역, 무슨 지역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쪼갠 다음에 거기에 각각 용도를 할당했어요. 제가 영어로 조닝이라 그래요. 도시 환경의 사이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건물이 왜 도시 안에서 그렇게
쪼개져 있느냐? 사실 그 배경에는 저렇게 만들어진 도시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건축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건축법에도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냐면 대지 하나에 집 하나 짓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전체 그 건축법의 요지예요. 그리고 뭐 떼라는 게 많아요. 건축선을 떼라. 뭐 어디 뭐 벽면선을 뒤로 밀어라. 이런 게 다 많다 보니까 건물이 전부 다 이 각설탕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끊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이게 근대주의가 만들어 온 그 원인이 그 우리 생활 속에 하도 많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집이 저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건축물을 낱개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